안녕하세요. 김프로TV의 주인장 김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대표님들이 꼭 알아둬야 될 2026년도에 변화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고용이 증가되었을 때 고용진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고용진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몇 가지의 세액공제 항목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합한 것이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입니다. 오늘은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다 아시다시피 고용 증가가 곧 세제 혜택이란 것입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증가 인원에 비례해서 법인세,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를 공제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작년에도 있던 제도인데 올해 어떻게 달라졌느냐? 작년까지는 전년 대비 올해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그 인원수 대비 공제 금액을 제공했다면 올해는 거기에다가 고용이 유지됐을 경우 더 금액을 키워서 고용 유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적용 기간은 3년이고요. 대상 기업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다 해당이 됩니다. 게다가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다 포함됩니다. 하지만 김프로TV 채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혜택이 되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올해 1월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즉 3년에 걸쳐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에 걸쳐서 고용유지, 고용 증가 혹은 고용유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자, 그러면 고용증대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어떻게 산정하는가? 그 산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년 대비 올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곱하면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3개년에 걸쳐서 적용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3개년치 계산이 돼야겠죠. 여기 A, B, C라 되어 있죠. A가 2026년, B가 2027년, C가 2028년입니다. A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곱하기 공제금액. B는 2027년에 가서 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수 곱하기 공제금액. C는 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수 곱하기 공제금액. 직전, 전전, 전전전. 이거 참 혼란스럽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실제 계산 사례, 케이스 스터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별 공제 금액을 보죠. 근로자별 공제는 크게 청년 등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입니다. 청년 등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청년 등 외.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혼란스러운 단어들이죠. 자, 그냥 가보시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청년 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수도권에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를 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고용을 했다 그러면 1차 연도에 700만 원, 2차 연도 1600만 원, 3차 연도 1700만 원의 공제를 받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세액공제입니다. 그냥 소득공제는 이게 아니고 세액공제입니다. 다음에 비수도권에 있는 회사가 청년 등 상시 근로자를 고용을 했어요. 그러면 1차 연도에는 1000만 원, 2차 연도 1900, 2000만 원의 공제 금액을 받습니다. 그리고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금액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도권에 있는 회사는 400만, 900만, 1000만 원. 수도권 외 비수도권인 경우는 700만, 1200만, 1300만 원의 공제 금액을 적용받습니다. 자, 이거는 금액이 1년, 2년, 3년으로 갈수록 금액이 계속 커지죠. 커진다는 것은 뭐냐?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금액이 더 크죠. 이거는 뭐냐면은 신규 채용보다 고용 유지에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한 정책이다. 그리고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회사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한 정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용증대 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산정 방식에 대해서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작년이죠. 2025년도에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10명이었고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가 또 10명이었습니다. 올해 각기 2명씩 인원이 증가하여 12명, 12명이 됐죠. 다음에 27년도, 내년에도 2명씩 증가해서 14명, 14명. 28년도 역시 2명씩 증가해서 16명, 16명 됐다 가정을 해보시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는 3년에 걸쳐서 6명이 늘었죠. 2026년도에 2명, 27년도에 2명, 28년도에 2명. 인데 아까 1차 년도에는 700만이라고 그랬죠. 700만원. 그러니까 1,400만원. 2차 년도에는 1,600만원. 3차 년도에는 1,700만원씩 하면 3,400만원. 합계 8,000만원. 3년간에 걸쳐서 8,0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1,000만원, 1,900만원, 2,000만원 해서 토탈 9,8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에 이게 청년 등이라고 보면 청년 등 외를 보면 금액은 좀 떨어지긴 합니다. 수도권인 경우 2명이 400만원씩 받았으니까 800만원, 2차 연도에는 2명이 900만원씩 받았으니까 1,800, 3차 연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해서 합계 4,60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될 것이고요. 수도권 밖에서는 똑같이 계산하면 합계 6,400만원의 세액공제액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액공제 8,000만원이라 그러니까 감이 좀 잘 안 오죠.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단순하게 8,000원이 아니라 8,000만원을 갖고 있는 위력과 효과는 어떠한지를 한번 역산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세율이 20%를 가정했을 때 8,000만원의 세금을 내려면 세전이익은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4억이죠. 4억에 20% 하면 8,000만원이니까요. 그러면 4억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이익률을 10%로 가정하면 40억의 매출을 해야 됩니다. 즉 8,000만원 세액공제라는 것은 40억 원의 매출을 일으킨 효과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40억 원의 매출 효과. 매출 40억 원에 10%면 세전이익이 4억이고 여기에 20%면 8,000만 원이라는 거죠. 사실은 상당히 큰 금액이죠. 자, 이제 각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상시 근로자. 우리가 상시 근로자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상시 근로자인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단 아래 몇 가지 항목들은 제외하고요. 몇 가지 항목을 보죠.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그리고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죠. 다음에 최대주주, 회사 오너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합니다만은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 당연히 상시 근로자로 보기 어렵겠죠. 그리고 최대주주와 관련된 친인척들 혹은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들의 친인척들,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그들의 친족관계인자. 악용을 막기 위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실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도 않고 당연히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걸로 보기 때문에 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없겠죠. 즉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도 않고 국민연금도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도 납부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 보기 어렵겠죠. 물론 매우 간간히 어떤 상황에 따라서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직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매우 특이한 상황에 따라서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자, 계속 나왔던 말이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청년 등 상시 근로자가 어떤 사람인가? 자, 청년이라면 느낌이 오죠? 젊은 친구들. 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인데 막연하게 젊은 친구라고 보지 않고 나이를 보겠습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15세와 34세. 각 법령마다 청년의 기준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만은 지금 통합보용 세액공제에서는 15세에서 34세,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청년은 15세에서 34세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조세특례 제한법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도 청년의 기준은 15세에서 34세입니다. 자, 여기서 병역 문제가 발생하죠. 군대를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은 사람.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오지 않은 사람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보다 사회활동 혹은 경제활동을 할 기간이 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병역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에게는 최대 6년의 기간을 더 부여합니다. 우리가 병역 의무를 얘기할 때는 사병인 경우, 부사관인 경우, 장교인 경우 복무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대 6년을 뒀고요. 그러면은 군복무를 6년을 한 사람이 나이가 40입니다. 청년일까요? 아닐까요? 6년을 빼야 되니까 그분은 34세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청년이겠죠. 그리고 이 경우가 청년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 부분들은 청년 외이겠죠. 그냥 청년을 대표적으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청년 외가 아니라 청년 등이겠네요. 청년 등. 장애인이 있죠. 60세 이상 근로자, 다음에 경력단절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도 조건이 좀 있습니다. 일단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 돌봄의 사유로 퇴직을 하고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사람,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근로자, 이분들을 경력단절 근로자라고 그러고, 이 경력단절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는 고용 증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있죠. 청년 등 상시 근로자,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했던 여기서 청년 등 상시 근로자와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의 개념이 매우 명확해졌죠. 자,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는 청년 등 상시 근로자 혹은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의 고용이 늘어났을 때뿐만이 아니라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전환 경우에도 세액공제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으면 직원 1인당 전환한 직원 1인당 1,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 및 조건은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된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파견 근로자를 2024년 중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1,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이 있죠.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은 늘었는데 우리 회사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든다면 전환을 한 의미가 없어지겠죠. 자, 다음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조건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2026년 12월 30일 올해 말까지 복직을 하게 되면 1,300만 원, 1인당 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건은 자녀 1명당 1회, 자녀가 2인분은 육아휴직으로 복귀한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1명당 1회 한정할 것이고요. 물론 부부가 각기 다른 회사면 자녀 1명일 때는 남편, 자녀 또 1명일 때는 또 배우자, 이렇게 한다면 양쪽 다 자녀 2명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는 회사가 세액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각 회사는 한 번씩만 적용받는 것이겠죠.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 후에는 반드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용이 증가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혹은 복직을 한 경우에 세액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대표님들이 직원을 뽑고자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시고 어떤 분들을 뽑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분들을 뽑아야 우리 회사에 혜택이 돌아오는지 검토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